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송에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네, 올려주시네요. 네. 여러분들 아마 수업 인증, 네, 요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네, 출석 인증하고 이런 부분 좀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거기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그쵸? 네, 우선 아직은 다 출석 중이신가요? 네, 출석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출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충분히 이제 많이 올려주신 것 같고요. 자, 한번 네, 시작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방송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것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린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쵸? 쓸 데가 없는데 또 자소서는 또 써야 되는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요.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지원할 곳은 줄어든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만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원하시는 게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가끔 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하시면서 가장 쓰기 힘든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보시죠. 보통 얘네들은 한 세트로 가니까 얘가 제일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작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도 질문 사항을 수시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계속 보면서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네, 그쵸. 근데 바로바로 올리시네요. 저희 수업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도대체 왜 작성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왜 힘든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성격, 그 다음에 직무 경험. 얘네들은 특정한 회사가 정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직무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잘 써지거든요. 그쵸? 네, 이 부분은 잘 써지기 때문에 미리 써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원 동기만큼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주어죠. 그쵸? 특정한 회사가 들어가야만이 그 지원 동기가 작성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번 반대로 볼게요. 제가 예시를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실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이성이 갑자기 여러분이 좋다고 막 따라와요. 따라와서 네가 좋대.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봐요. 도대체 내가 왜 좋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첫 번째 A라는 답변이에요. 그냥 좋아가 있고요. B라는 답변은
예를 들게요. 그냥 뭐 대학생이라고 얘기할 거 우리 대부분 다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좀 나이들도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 B라는 답변이에요. B라는 답변은 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어떠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너의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호감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답변이 A라는 답변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B라는 답변이 마음에 드세요? 음,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나는 A가 마음에 든다. A라는 답변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숫자 1 적어보시고 나는 B라는 답변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숫자 2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계속 소통의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네, B요. 그쵸. 여러분 대부분의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가 더 훨씬 좋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작성이 되게 힘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인 기업 분석에 대한 철저한 기업 분석이 없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쵸. 작성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몇 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여기 회사에 돈 벌러 왔습니다를 500자, 1000자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는 돈 벌러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좋습니다. 좀 알겠어요. 첫 번째 돈 벌러 온 거는 우리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좀 빼자. 그럼 두 번째 뭐 직업, 그렇죠. 경력. 자, 이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도 빼고. 그럼 이제부터 세 번째 게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 머릿속에 첫 번째 돈 빼고 두 번째 직업의 안정성 이런 거 빼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지원해야 되는 동기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기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죠. 첫 번째 돈은 아니래. 두 번째 직업의 안정성은 아니래. 요거 빼면 이제 세 번째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냐 이거지. 왜 우리냐? 그 많고 많은 회사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많고 많은 뭐 병원들, 많고 많은 어떤 서비스업, 많고 많은 어떤 회사, 물류 유통 회사 등등 정말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왜 우리 회사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야? 답이 안 나오죠? 그쵸? 왜 우린지가 답변이 나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왜 당신이어야 될까요? 왜 여러분이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뭐 지원 동기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겠죠. 자, 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지원 동기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두 번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00자에서 600자 정도 쓸 때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저는 이 회사만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500자가 써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작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회사는 이렇고요. 그 안에서의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신다면 500자 정도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즉 분량적으로 우선 보게 된다면 500자에서 한 200자에서 300자 정도가 지원 동기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200자에서 300자 그렇죠. 500자에서 한 두세 줄, 세 줄까지 세 줄, 네 줄이 지원 동기가 되고 나머지 분량이 바로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분량을 좀 나눠 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작성하시는 거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지원 동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우리 인재상에 기반하여서 지원 동기를 써라. 본인의 직무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써라. 그쵸? 일반적인 본인이 얘기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포함해서 지원 동기 써라. 뭐 아무튼 지원 동기는 말을 바꾸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정말 많은 방법들이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원한 게 이유가 뭐냐 이거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돈 받는 대신 여러분들은 뭐 해줄 거예요? 다 이게 바로 지원 동기의 핵심입니다. 뭘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돼요? 회사에 딱 하나예요. 어떤 일을 해주러 온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걸 확 정리해 버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이런 직무에서 이런 성과 혹은 이러이러한 업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거 이외의 동기들은 되게 다 어려워요. 선생님 어려워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쵸?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가치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예를 들면은 화학 회사로서 큰 회사이지만 그와 반면에 사회 공헌적인 측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배웠던 혹은 제가 배운 이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고 싶다라는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잘 맞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가치적인 부분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냐고 왜 당신이어야 되는 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냐? 여기는 내가 배웠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왜 당신이냐? 그 일에서 내가 이런 성과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라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물론 많은 지원 동기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것부터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매번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원 동기 정도는 약간은 공통적인 부분들도 남겨놓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기업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 없는 회사는 그쵸?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특별히 뭐 SK 하이닉스나 특정 기업에 빼고는 대부분 다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뻔하잖아요. 지원 동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돈 벌러 들어온 거를 그렇게 500자 혹은 1000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신용을 할 수 있냐?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우리 학생들 혹은 지원자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중요한 이유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죠. 음. 일반적인 자격증 하나 혹은 조그만 스킬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성과나 업무를 잘 내는 게 아니고요. 얘가 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알 수 없는 그 일반적인 스킬로는 알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 안면에 있는 것들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예요? 그런 동기가 있어야만이 그 이 힘든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차부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 월급도 안 나오는데 왜 차부터 삽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야 오래 다닐 수 있어. 뭔가를 갚아야 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저도 진짜 금방 그만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업무에서 이걸 할 때 어떤 견딜 수 있는 본인만의 가치나 동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성과를 잘 낼 수 없기 때문에 회사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동기를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의 어떤 알 수 없는 잠재력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없는 회사는 없다고 거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직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지원 동기 문제점. 그쵸? 지원 동기가 없대요. 지원 동기에 지원 동기가 없대요. 지원 동기 작성하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 동기가 없대.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쓰랬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알 것 같은 내용들을 다 언급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조사를 했어.
이거 정말 특별한 거야. 막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되게 새로 알게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빨리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정보는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특별한 걸 보고 싶은데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거를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알 법한 내용들을 기사나 뉴스에 있는 스크랩들을 다 집어넣고 이런 회사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 동기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 동기는 하나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뭐 할 건지 그걸 쓰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즉 뭐냐면 내가 물류업계에 있거나 혹은 뭐 의료업계에 있건 어떤 업계를 벗어나면은 지원 동기는 분명히 새로 써져야 돼요. 즉 산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근데 아까는 기업 분석이 먼저라면서요.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하는 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큰 바운더리를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직무가 정해지지 않는 분들은 에이, 저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일반 사무직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A라는 회사 물류회사, B라는 회사 유통회사, C라는 회사 해외 영업 그냥 다 지원할 때마다 새로 쓰게 돼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한 이해나 뭐 업계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 동기를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업계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썩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내가 이쪽 업계에 있는 업계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 업계 현황에 대한 어떤 통찰적인 여러분들의 한 줄 혹은 두 줄. 이 업계는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한 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베스트는 없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업계는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우린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런 역할들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직종이나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자기 경쟁력 분석.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직무를 벗어나면 안 되긴 해요. 자, 나의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 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과를 내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정말 그때 새로 알았다. 혹은 이렇게 성과를 낸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냈던 경험을 가지고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원 동기도 작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업종에 대한 부분, 그죠? 두 번째는 자기 분석에 대한 부분. 자기 분석 중에 직무에서의 경험적인 부분이겠죠. 선생님 전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험은 갖다 때려 넣기 마름이에요. 즉 설득이 되면 돼요. 이 경험이 여기서는 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게요. 지금 한번 이렇게 해요. 뭐 좀 무모하긴 한데 내가 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을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에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제약 바이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환장하겠죠. 그쵸? 관련이 없죠. 근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처음 해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되게 열심히 잘 듣고 막 문제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던 것들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메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그 일에 민감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그 서로 간의 동료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정리할 수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업무에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막 만들어서 죄송한데 이것도 하나의 제가 지금 애드립이긴 했어요. 미안한데 좀 큰 틀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회사 요구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지원회사 요구 핵심 역량. 이거는 되게 힘들죠.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얘네가 어디가 지금 막 어디가 가려운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보를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일단은 내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뭐 멘토링이나 혹은 그 회사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해당하는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막 되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베스트겠죠.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회사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친구들만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들한테만 모든 채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보세요. 면접에 왔어요. 면접에 와서 물어봅니다. 너 여기 왜 지원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그 회사의 멘토링을 통해서 아는 선배가 있어. 이런 막 되게 다이나믹한 앞으로 막 하고 있는 기밀은 아니지만 막 인재 기한을 타고 있거나 막 그런 막 계획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걸 이미 알면서 얘기해. 지금 현재 A라는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면접관들은 뭐가 더 궁금할까요? 딱 하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관심 가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여기 회사에 지원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가 없는 거죠. 자, 이거예요. 더 궁금한 거는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이런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을 알아서 정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을 때 지원 동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볼게요. 이 부분은 멘토링을 통해서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는 내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비즈니스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 내부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다른 정보들을 충분히 아시고, 여기서 요렇게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즉,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어떡하나요? 아니요. 틀리진 않아요. 왜? 내가 이 기업에서, 이 직무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미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들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좀 잡아가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좀 혼돈이 생기거나 아직 지금 또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해보고 싶은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시킬 거예요. 좀 거리가 있겠죠. 또 해보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업종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자기 분석, 세 번째 지원 회사의 핵심 역량을 미리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적인 부분에서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만 나오면 되지 뭐,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자,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가 바로 그 지원 동기의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즉 이 친구의 비전이나 잠재력 어떻게 일을 할까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했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얘가 과거에 독서 클럽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네. 또 얘가 축구 동아리에서 이렇게 미드필더 하면서 다른 어떤 동료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네. 그러면 얘는 뽑으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그 지원 동기에 대한 핵심이겠죠. 즉 여러분들은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가의 중심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가 나와 주셔야 분명히 얘는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예요. 다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볼게요. 이 볼펜입니다. 볼펜이에요. 볼펜을 분석하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A라는 친구는 이 볼펜은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이 나오는 볼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가 있고요. 두 번째 친구, 이 볼펜을 분석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 이 볼펜은 우선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 잉크 자체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부드럽게 써지고요. 다른 펜들 삼색 펜과는 다르게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좀 아티클하게 조금 더 다른 어떤 색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A와 B가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되실까요? 자, 분석적인 일을 한다고 볼게요. 그럼 A를 뽑을 거예요? B를 뽑을 거예요? 그쵸? B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 왜? 지금 여러분들 어떤 판단이 들었어? 얘는 B라는 친구를 뽑으면 제가 적어도 분석적인 부분은 다른 친구분들보다 이렇게 깊이 있게 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쵸? 네. 맞아요. B라는 친구를 뽑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원 동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느낌을 주셔야 되는 게 지원 동기예요. 그러면 이 잠재력과 비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경험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오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게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평가를 받고 싶어. 근데 사례가 약해. 그러면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더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거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례가 좀 약하다. 내가 지원 동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제 경험들이 여기에선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산업,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자,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이공계열 친구들이나 혹은 어떤 산업에서 뭐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혹은 학습 과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죠. 왜요? 적어도 이 직무 안에서 해당되는 그 과목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얘는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뽑고 나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산업이나 회사나 직무에 관심을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꼭 놀이치료라고요. 모래치료가 아니고 놀이치료사가 되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그 학교 이제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놀이 치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완전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사람한테 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놀이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직무죠. 어떻게 보면 직무죠. 직무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얘기했었어요.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 직무, 그 다음에 적합 인재, 비전 달성, 회사의 발전에 기여. 바로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한 번에 정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장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적합한 이러한 경험들을 여기서 혹은 회사에 어떻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멘트들이 꼭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지원 동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복잡하니까 정리할게요. 저는 A라는 회사에 이러이러한 업무,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B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요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런 성과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시면 그게 지원 동기입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한마디였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 업종, 회사, 직무, 관심 순으로 저희 지원 사유 정리. 즉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겠지만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그 직무 안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세세하게 과업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되면은 실제 그런 과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 사유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직무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지원 사유였습니다. 자, 네. 그쵸.
정리하는 데는 그 제가 얘기 그죠. 이게 그래요. 말로 할 때는 편하지만 실제 쓰라고 하면 되게 힘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충 쓰기도 애매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줄부터 제가 지원한 이유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제발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정의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첫 줄부터는 제가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입니다. 라는 게 딱 첫 줄부터 나오시면 돼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예. 자, 잠깐 제가 채팅창 봤다가 우연히 보여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PPT로 좀 돌아올게요. 자, 인지도, 급여, 성장 잠재력, 기업 문화, 선배의 조언.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좀 뭘 빼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뭘 빼야 되는지. 빼야 되는 것들을 다 얘기할게요. 자,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인지도가 좋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좋습니다. 앞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네 회사에 숟가락 좀 얹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나가는 회사인데 왜 자꾸 여러분 숟가락 얹으려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커나가는 회사에서 내가 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회사는 기업 문화가 좋아서 서로 이제 수평적인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지우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지금 옆에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지우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기업 문화가 이러이러해서 좋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저에 대한 표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지우시라는 거죠. 그쵸? 선배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근데 또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학교나 누구 좀 추천을 해서 누군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직접 이제 추천 채용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 추천 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왔을 때는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여기 회사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다. 그래서 좀 한번 알아봤더니 이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좋았더라. 그래서 더 호감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봤더니 제가 이런 업무들도 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혹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좀 더 볼까요?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공통점, 관련 업무. 자, 요거 이제 이게 핵심이긴 해요. 요걸 하는데 요거를 이제 말로 계속 제가 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직업 기준, 이제 다른 방법이죠. 직업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거.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 동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를 쓰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동기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직업관 혹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 이게 직업관이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직업적 안정성, 세 번째 뭐예요? 이 정도 회사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의 인지도? 이 정도 회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업관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깊이 있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냥 본인의 강점이나 회사의 직무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바로 이 직업관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명확한 직업관이 있고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의 직업관도 하나의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거시적이거나 그쵸? 추상적인 이 직업관을 매칭시키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직무나 업무 중심으로 해서 매칭을 조금 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작성하기에 쉽다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직무의 핵심 역량과 기초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이겠죠. 매번 여러분들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만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니 매번 다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이제 직무가 좀 바뀌었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바뀌었어. 그럼 이전에 했던 그 경험들은 싹 다 날려야겠죠. 다 날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날라가잖아. 그럼 도대체 여기다 어필해 뭐라고 어필해?
시작조차 못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이나 혹은 대인관계나 이런 기초 역량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안 쓸 수 없잖아. 안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직무 역량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만들어서 내년에 쓸 거야? 1년 동안 다시 또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만들어서 쓸 거예요? 아, 나는 그거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고 봐요. 왜? 지원 동기만 보고 무조건 합격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웬만하면.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A 플러스적인 사건이 없다고 하면은 B나 B 플러스도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갖고만 무조건 탈락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상하게 썼을 때, 뭐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회사 이름을 달리 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조금 지원도기를 조금 못 쓴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 이건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 못 쓰면은, 난 탈락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자, 쭉 읽는데, 계속 우리 회사 칭찬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10줄을 썼는데, 지원서기를 10줄을 썼는데, 우리 회사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다 좋대. 다 좋대. 무조건적인 찬양과 칭찬은 탈락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회사는 이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누가? 그거 지금 읽고 있는 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어. 그게 홍보성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성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만 내놓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보셔야죠.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요게 있어요. 여기 위에서 했던 내용들도 있지만 요거예요. 선택과 집중 한 가지만 쓰자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와 비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했을 때 여러 가지 사례, 저는 이런 친구예요.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부터 하면 나열하지 마세요. 저는 전공에서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 C라는 과목을 배웠고 이 과목들은 실제 여기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의 여기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꼭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것보다도 이미 한 가지를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목을 나열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성적증명서 내고 뽑아서 하나 내세요. 그게 더 빠르지. 그렇죠? 직무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하나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셔야, 제가 누누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야 A 성장 과정, 성격, 직무 장점, 다른 과목 항목들의 사례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열식으로 넣어버리면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다 여기다 넣었거든. 거기서 또 빼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방법.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와 비전입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지원을 해요. 근데 불량률을 0%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병원에 지원해요. 모든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물론 좀 어떻게 눈에 잘 띄고 해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입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시면 되죠. 이 부분은 입사 후 포부하고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4년간 전공이 띵띵띵임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전공이 이거여서 그냥 지원했습니다예요. 혹시 이렇게 쓰셨으면 지워보시고요. 자, 귀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입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뼈를 묻겠습니다. 뼈는 아무데나 묻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귀사라는 말도 안 되죠. 회사라는 풀네임을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입사를 허락해 주신다면 뭐 할 건데요. 그죠?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귀사야말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시킬 수 있는, 혹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 제가 들어가서 뭔가를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는 쓰지 마세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기업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회사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제가 눈에 강조하죠. 뭔가를 성과를 내거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귀사는 제가 희망하는 전문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기는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고요. 회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가로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람도 있고요. 보람은 좀 빼도록 할까요? 네. 자, 두 번째죠. 저는 귀사에서 저의 도전 정신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현실이에요. 실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빼주시고요. 자, 비록 비전공자지만,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비록 신입이지만, 비록 제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들이 신입이죠. 신입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당분간 뽑아서 가르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제가 비록 부족하집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더 쌓아서 오세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들은 좀 빼고 이제 시작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적인 부분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입사 후 포본적인 부분 본 다음에 사례까지도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50분 아니죠? 5시 2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자,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방법은 요거예요. 아까 말하는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원 동기에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현실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업무, 성과, 기여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내가 신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으시는 게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역할이나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입사 후 포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1년차, 3년차, 5년차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연차별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1년차엔 뭐하고, 네, 2년차에는 뭐하고, 3년차에는 뭐하고, 5년차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정보가 알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G 같은 그룹들이겠죠. 그런 기업들은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채용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연차별로 무엇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쓰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1년 차에는 뭐 하고 3년 차에는 뭐 하고 5년 차에는 뭐 하는지 모르는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제가 1년 차에는 이렇게 할 거고요. 3년 차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5년 차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써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일 안 하는데. 우리 그렇게 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채용에 대한 어떤 그 입사 후에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1년차, 3년차, 5년차 형태로 써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가장 조금 더 쉽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죠? 뭐냐면 직무적인 부분이겠어요. 만약에 직무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둘째, 또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같이 함께 도우면서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더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고로 저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로 마무리를 좀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특별하게 입사 후 포부는 네,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쭉 읽다가 입사 후 포부 정도 되면은 거의 막바지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동기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거 캡처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네. 자, 다시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쓰시면은 제일 좋은데,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원 동기가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좀 어느 정도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나올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까지 체력적으로 읽을 그게 안 돼. 체력적으로 읽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잘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도 힘 빠지고 거기서도 읽는 자체들도 많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그런 이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었어.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이제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밀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면접까지 갔는데 앞에 사장 앉아 있잖아. 저 여기서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꼭 저기가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그 회사의 사장과 회장은 누가 될까요? 그쵸? 회장의 아들이 하는 거죠. 그쵸? 회장의 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비겁한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회사에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회사의 주인까지 될 수는 좀 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에서나 봤겠죠. 그쵸? 그쵸? 회장 아들이 보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어떤 사장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어떤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좋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입사업 포부 쓰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좀 참고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핵심 꿀팁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에 올라왔던 이 직무나 혹은 이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제일 좋겠죠. 그 채용 공고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근데 요게 제일 좋아요. 경력직 채용 공고. 즉, 난 신입이긴 하겠지만 같은 업종에 경력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할 일이야. A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보니까 한 달 전에 경력사원 채용, 3년차, 5년차 경력사원에 대해서 뽑았어. 딱 보니까 채용 공고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풀어서 쓰면 돼요. 그게 입사업 포부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 하나만 찾아보면 안 돼. 하나만 찾아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개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 개. 왜? 자, 이 문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 이거를 몇 개를 취합을 해서 종합해서 쓰셔야 되는 거지. 하나만 채용 공고 찾아보셔가지고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찾아보셔가지고 쓰신다고 한다면 뭐랄까요? 여러분들도 쓰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 정보 수집 및 판매 전략 수립. 해외 영업 이거 보시면은 여기 모집료가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자, 해외 정보 수집 및 판매 전략 수립. 이건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업종이나 그 다른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약간 말을 틀어놔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취업해버리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 경력직 채용 공고를 좀 보시면은 직무기술서나 채용 공고를 좀 보시면은 어떤 업무를 한다.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러이런 그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면 되잖아. 입사업 포부에 저는 들어와서 이러이런 것들을 다 따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입사업 포부야만큼 이렇게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또 이제 이쪽 옆에 있는 거, 그렇죠? 이쪽 옆에 있는 게 저기예요. 논문이에요. 논문을 필요한 역량, 글로벌 기업의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현재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 주재원의 필요, 이렇게 논문인 건데 이 논문을 그 논문을 보다 보면은 거기서 필요한 역량들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리스트 들어가서 또 찾아봐야 되거든. 이게 자주 찾아봤던 어떤 그 논문을 썼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단순히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든 구글링을 통해서 직무에서 필요한 채용 공고나 경력직 채용 공고나 해당 기업에 대한 채용 공고 이전 거를 찾아보셔서 정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입사업 포부나 지원 동기에 활용하시는 걸 저는 좀 더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또 많이 겹치네요. 지원 회사의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쵸? 이건 얘기했기 때문에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기 개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개발 계획, 즉 뭐냐면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진짜 자기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무 안에서 그 직무 안에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계과로서 여기 생산 관리, 생산 기술팀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생산 기술팀에서 들어갔더니 나는 그냥 단순히 영어 공부하겠대. 이건 자기 개발인 거고요. 그 회사 업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쵸? 일반 생산 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에 대한 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해야 그 도움이 그 사람들이 용인을 하죠. 일반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뭐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 자기 개발에 대해서 쓰려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위에 그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채팅창에 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자,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지금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범이 가재를 사냥하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되고는 하는데 표범과 가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유지에도 큰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에서도 띵띵띵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즉 뭐냐면 필요 없는 표범과 가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절반 이상 나오고 있어요. 필요 없다란 얘기예요. 즉 첫 줄에는 뭐예요? 첫 줄부터 제가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제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단순하게 첫째 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는 띵띵띵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가 첫 줄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근거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쭉 얘기한 다음에 하나에 대한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순서는 조금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 경험이 먼저 나오든 아니면 내가 두 가지 문장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나오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하루에 2명씩 담배 손님, 담배 기억하기, 찾는 물품이 특정한 고객 기억하기, 상품 위치 외우기, 행사 상품 안내를 통해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 제공하기 등을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유통 쪽에 지원했던 친구의 사례예요. 실제 본인이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원 동기를 풀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나쁘지 않죠. 되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내가 했던 경험을 소소하게 쓰면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아직 배고픈 회사의 배고픈 사원. 업계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주식회사 띵띵띵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업계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이거는 그거예요. 현재 1등인 삼성이 1등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 이미 1등이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걸 계속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뭘 기여할지를 썼었어야 돼.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식장에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싫어 수시로 물어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로비를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신혼부부의 행사 진행 요원으로 경호와 주차 팀장까지 예식장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곳에서 노력했던 습관을 최고의 기업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띵띵여 명의 연구원과 전 직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곳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왜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썼던 사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좀 문맥이 안 맺는 부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썼던 것은 아주 예식장에서 썼던 본인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적극성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매번 어떤 직무에 대한 어떤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실 게 아니고요.
실제 이렇게 했던 내 작은 예식장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성이나 열정이나 성실함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살짝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사례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응급구조사의 자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태도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잘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아래에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영광일 것입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꼭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어떠세요? 위에 하얀색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지원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떤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본인의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고 나면은 배고파해요. 뭐하지? 다음에 뭐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인사 담당자라든지 평가자들이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안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어떻게? 자, 응급구조사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응급구조사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쵸? 딱 하나예요.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됐죠.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노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육아원 봉사활동에서 아이들과 세탁실에 문이 잠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결국 좁은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저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대상을 넓혀 응급구조사가 되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경험이에요. 그죠? 실제 이거 지원 동기예요. 이거 제가 엊그저께 다른 친구들 네, 저기가 있는 거죠. 음.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도 수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쓰실 때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도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나오려고 하셔야 읽는 사람들도 편하고 여러분 쓰기도 편해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도 사례가 있긴 한데 우선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남으면 제가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쭉 제가 봤습니다. 자, 지원 동기 제가 채팅창 지금 보고 있어요.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회사만의 기술 경쟁력을 어필해야 할지 제 경험이나 역량을 더 부각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본인의 어필해야 되는 그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역량을 부각해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단순히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회사만의 경쟁력을 어필하면 그냥 회사의 그냥 기업에 대한 분석만으로 끝나는 거죠. 조사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자, 성장 잠재력이랑 기업 문화는 빼는 게 좋군요. 그쵸. 빼는 게 좋고요. 좀 더 믿게요. 지원 동기의 성장 잠재력은 지향하라고 하셨는데 성장 잠재력은 지향하라고 띵띵 회사가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쓰는 경우도 요런 경우인데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보세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그쵸? 이런 성장 잠재력인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래서 당신이 뭐를 더 해줄 수 있냐. 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요 사례는 분명히 잘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안 되는 게 있고 조금만 틀어지면은 좀 이제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가 어떻게 더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띵띵띵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해봤고요. 더 혹시 제가 빼먹은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이 빼먹은 게 있으면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위에서 쭉 봤었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다 출석 체크한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쭉 봤을 때 없네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풀로 했습니다. 지원 동기만 가지고 저 혼자도 1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쓸 때도 그만큼 더 힘들겠죠. 그쵸? 네, 저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고는 인정합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지원 동기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요. 다시 한번 잘 작성을 하셔서 글도 좀 매끄럽게 하고 좀 단순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한번 나올 수 있게끔 한다면은 충분히 더 지금부터 좋은 자기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회사나 산업, 그쵸? 직무에 대한 맞춤형, 그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치관이나 뭐 직업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직업관이나 가치관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이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 컨텐츠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지원동기 다들 잘 써서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